올해 전반적으로 세수가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무려 역사상 최초로 33조 원이 감소됐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638조에서 내년 656조로 국가 예산을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과 밀접한 예산을 살펴봤더니 중소기업 R&D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물론 전반적인 R&D 예산은 31조에서 내년에는 26조로 약 5조 원 이상 감소가 됐습니다. 큰 숫자에서 또한 중소기업 예산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 영상은 기재부 예산을 통해서 중소기업 분야 2024년도 내년 주요한 정부 지원 자금 한 7가지를 한번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조달 어려운 개인기업 해결 비법 전자책 소책자를 무료로 증정해 드립니다. 첫 번째, R&D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정비리연루 국고보조금, 관행적으로 나눠먹기. 그래서 타당성과 효과 없는 사업은 폐지 삭감을 단행한다. 절감된 예산을 국가가 해야 할 일이 특정 분야 밀어주기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중소기업이 과연 가능하기라도 할까요?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 구청에 가서 큰 소리 치면서 민원 업무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 선량하신 대표님들 과연 누구랑 국가 공공기관하고 결탁해가지고 나눠먹기 할 수 있는 우리 대표님 수만 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국회 예산심의가 최종 결정된 때는 산 넘어 산처럼 10월, 12월, 어쩌면 12월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산업의 기초에 해당하는 우리 중소기업 기술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줄이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 자금은 국회 제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중소기업 R&D 관련 영상을 따로 만들 예정입니다. 두 번째, 수출 바우처는 3억 3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국가 정부 자금이 지원됩니다. 2023년도 올해는 약 3,500개인데 내년에는 약 4,000개로 500개사 정도가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예산도 좀 13% 정도가 늘었고요. 소관부처는 중소벤처부고 수출 바우처 예산이 약 1,000억에서 1,100억 정도 이렇게 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수출 바우처는 중소벤처부에서 주관하는 것만이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하는 수출 바우처가 올해 43개사에서 내년에 325개사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출 관련한 이런 예산이 포트라에서 진행하는 해외 전시회라고 하는 예산도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바우처 중소기업 대표님 기억하세요. 수출 실적이 없어도 최초 수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문을 별도로 클릭해서 그동안 발행한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팩토리 분야 세 번째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예산이 올해는 1,6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2,000억 원 정도로 한 약 400억 정도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기업의 어떤 혁신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주춧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매우 중요합니다. 약간 예산은 늘어났고요. 중소벤처부 산하 기술정보진흥원이 있습니다. 그 산하에 스마트 팩토리 추진단에서 진행하는데 올해 2023년도 올해는 스마트 팩토리의 기초 부분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파행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대기업과 협력해서 하고 있는 상생형 스마트 팩토리가 있는데 3천만 원짜리 일부만 남아있고 고도화 1, 2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파행을 겪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기초 단계에 있는 이런 지원하고 도전할 만한 그 기업들이 스마트 공방이라고 하는 이런 지원 사업에 대거 몰려서 스마트 공방도 파행을 겪게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되고 그야말로 중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에 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 소기업에 해당하는 그쪽 지원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스마트 공방으로 몰리면서 어쨌든 이 분야가 파행을 겪었는데 파행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약간 그 파행 겪었던 예산이 스마트 팩토리의 기초 부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스마트 공방도 아마 올해 반성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결국 스마트 공방, 스마트 팩토리 기초 관련한 이 분야의 기업인들이 숫자가 많은데 민심이 입안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죠.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기초 예산, 스마트 공방 예산이 조금 늘어나서 민심을 조금 회복하려고 이런 약간의 노력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 이랬고요. 네 번째, 스마트 공방을 꼽았습니다. 스마트 공방은 스마트 팩토리 기초와 중복되는 영역이지만 잘 살펴본다면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도전해서 성취할 수 있는 좋은 예산에 해당이 됐습니다. 스마트 공방은 참 잘 진행됐다가 올해 너무너무 힘든 거가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 결과였어요. 그것 때문에 당연히 원성이 자자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내년도는 스마트 공방과 스마트 상점이 올해 7,000개에서 8,000개로 약 1,000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산은 편성됐고요. 스마트 공방은 무상정부 지원 자금이 작년까지만 해도 4,900만 원이었는데 기초 예산이 3천만 원으로 줄기도 했지만 그러나 기업의 내용 중에서 기업의 내용이 괜찮은 기업들은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좀 구분이 됐습니다. 물론 1억 원 예산이 누구라도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괜찮은 기업의 기술 내용과 생산 공정 내용 갖고 있는 기업들에 한해서겠죠. 어쨌든 3천에서 1억 원이 되는 스마트 공방, 이것이 개수가 조금 늘어났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스마트 공방은 제조업, 위탁 제조업도 포함되는데 10인 미만이고 중소벤처부가 진행하는데 주관 공공기관은 소진공,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입니다. 무상정부 지원 자금 3천에서 1억 되는 스마트 공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설명문을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인데 소상공인의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도 총 예산이 1,100억이죠. 산자부에서 하는 것이고 관련 기관은 한전에서 합니다. 한전 전국지사에서 하는데요. 소상공인입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고효율 냉난방기를 6만 4천 대를 보급하는데 한 업체당 16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가 냉방기, 난방기 겸용하고 있는 오래된 기자재들이 있죠. 올해 기준으로 160만 원 한도였고요. 올해는 2023년도 7월부터 시행해서 12월 말까지인데 예산이 중간에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올해도 이거는 내년만이 아니라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한전지사, 전국지사를 서류를 들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때로는 소상공인 대표님들 비용이 얼마 안 되지만 때로는 간단히 신청해서 약간의 노력으로 대표님 사업에 약간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렇게 공고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설명문에 클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고요. 신청서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160만 원이 한도인데 약간 한 10만 원어치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요? 물론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노력하셔서 사업에 약간의 보탬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스마트 상점입니다. 스마트 상점은 중소벤처부가 그동안 주관하는 역점 사업이었고요. 스마트 상점은 얼마냐면 500만 원 또는 1,500만 원 한도로 무상 지원합니다. 물론 자부담 국가 지원 70%그 자부담 30% 있는데 이런 내용이죠. 주문 키오스크, 요즘 음식점 가면 키오스크가 있는데 자동적으로 서빙 로봇도 있고 뭐 이런 테이블이 무거운 음식이 테이블이 서빙 로봇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죠. 도입돼서 잘 활용하는 점포도 있고 잘 활용하지 못하고 한쪽에 처박아 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키오스크, 로봇 튀김기, 서빙 로봇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이런 내용인데 도입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4,400개 점포가 지원되는데 내년도 조금 더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식품 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인데 이게 올해 특히 국제 유가도 파동을 하고 겪으면서 전기세도 오르는 것이 우리 사업체 사장님의 현실인데 오르는 전기값 막지 못할 테겠지만 최소한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 이런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와 관련한 것은 중소벤처가 아니라 산자부입니다. 시행은 한전 전국지사에서 하고 있는데 식품 매장에 문달기를 지원한다는 거고요. 뭐 6만 원, 30만 원, 뭐 34만 9천 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내년은 좀 변경되겠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고문 있고요. 이런 대표님들 있죠. 난 도대체 지원받은 거 하나도 없어. 이러지 마시고 이런 정보 있을 때 한번 약간의 클릭하는 이런 수고를 약간 하시면 어떨까요, 대표님? 그래서 약간 도움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하는 것과 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대환대출이죠. 다분히 다분히 정치적인 부분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정치는 우리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 산업의 근간이 되는 대표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표로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고용보험료가 올해 2만 5천 명 지원을 했는데 내년엔 4만 명 지원됩니다. 우리 대표님들 우리 근로자 노동자분들은 고용 어떤 사각지대에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데 중소상공인 대표님들 지원받지 못하고 있죠. 이것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니까 고용보험료 사각지대에 있는 정작 우리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최대 80% 한도를 지원한다니까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고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대표님들 대략 뭐 고리 대출의 평균 이자가 뭐 11%대인데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쓰고 계신 대표님도 계시겠지만 저리로 정책 자금으로 대환해줘서 평균적으로 4%대로 하겠다는 건데 이자를 지원한다는 부분이지 이자 지원에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건데 약 1만 명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인당 연 한 400만 원 가까운 건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는 한 푼이 아쉬운 우리 대표님들이 계시죠. 이런 정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가용 소상공인 육성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뭐 예산을 약 387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내년엔 한 500억 정도로 100억 이상이 늘을 것 같고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약 200억으로 올해와 내년이 비슷할 걸로 보이고요.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에 130억에서 239억, 약 100억 이상이 늘었는데 좀 유념해서 좀 주의해서 잘 지켜보면 어느 날 공고에 대표님한테 필요한 내용이 뜬다면 그거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가치 창업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올해보다 내년 약간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 기업 진단 무료 상담 신청하시는 대표님께는 자금 조달 어려운 개인기업 해결 비법 전자책 소책자를 무료로 증정해 드립니다. 아래 설명문을 클릭해 주시면 무료로 상담과 전자책 소책자를 제공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